교감의 일상 속 과학 이야기 1장 과학으로 읽는 뉴스 6. 사고로 알아보는 공기 역학 보잉 737 맥스 사고 2018년과 2019년에 추락한 특정 비행기 모델이 뉴스에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비행기 제조사 보잉에서 만든 737 맥스라는 기종입니다. 2018년 10월에 해당 기종이 인도네시아에서 추락했고 2019년 3월에는 에티오피아에서 매우 유사한 형태로 추락했습니다. 원인은 비행기 운행을 도와주는 자동 장치의 결함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련 기사들을 보면 실속 또는 스톨이라고 불리는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톨을 이해하기 위해 비행기가 떠오르는 원리부터 간략히 되짚어봅시다. 비행기 날개의 단면을 보면 위쪽은 볼록한 곡면이고 아랫면은 평평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쪽 면을 따라 흐르는 공기는 속도가 빨라져서 날개 아래쪽보다 압력이 떨어집니다. 유체의 압력이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베르누이의 원리라고 하며 날개 아래 위의 압력차 때문에 날개는 위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이를 양력이라고 부릅니다. 날개가 받는 양력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날개 앞부분은 비행기 진행 방향보다 약간 위를 향해 틀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행기가 진행할 때 앞에서 오는 공기가 날개의 경사진 아랫면에 부딪히고 이로 인해 날개는 다시 공기로부터 위로 떠받치는 힘을 받습니다. 날개 앞부분이 약간 위로 향하게 틀어 놓은 각도를 받음각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오는 공기를 날개가 받는 각도라는 뜻입니다. 이 각도가 커지면 양력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특정 각도를 넘어서면 양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날개 뒷부분에서 소용돌이가 생겨 양력을 만들어주던 공기 압력 분포가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양력을 올리기 위해 받음각을 높이다가 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실속 또는 스톨이라고 부릅니다. 실속이 생기면 그 현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비행기 기술을 일부러 아래로 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양력을 회복해야 계속 운항할 수 있습니다. 여객기의 경우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많은 자동 장치가 쓰입니다. 실속 방지 기능도 그중 하나입니다. 비행기 측정 장치가 실속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기술을 살짝 내립니다. 미국의 보잉사와 유럽의 에어버스사는 여객기 제작 1, 2위를 다투는 기업입니다. 오랫동안 보잉사의 동무대나 마찬가지였지만 2000년대에 들면서 에어버스가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에어버스가 내놓은 A320 네오라는 모델이 항공사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전 모델 A320에 비해 크기를 키우고 엔진의 연료 효율도 향상시킨 모델이었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A320 모델과 거의 같은 운행 방식이었기 때문에 파일럿들이 장시간 재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A320 네오의 개발 소식에 대응해 보잉사도 새 모델 737 맥스를 만듭니다. 기존의 737-800 모델의 개량된 엔진을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737 맥스가 공기 역학적으로 기존 모델과 너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설계를 완성하여 다양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공학 해석을 해보니 필요 이상으로 비행기 앞쪽이 올라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속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잉사는 737 맥스에 MCAS라고 불리는 자동 기능을 탑재합니다. 사고가 난 뒤 조사를 통해 몇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보잉사는 737 맥스를 판매하면서 737-800 운행 면허증이 있는 파일럿들은 아이패드로 한두 시간짜리 교육만 받으면 새 모델을 운행할 수 있다는 지침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에는 MCAS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들어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추락 사고 전에 이미 몇몇 파일럿이 미국 연방정부의 항공안전 관련 부서에 해당 항공기 모델이 비행 중 가끔 자동으로 비행 각도가 낮아지는 위험이 있다고 보고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운항 기록으로 사고 당시를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실속 감지 장치의 오류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MCAS가 작동했는데 조종사들이 이를 수동으로 바로 잡으려 했으나 MCAS가 계속 기술을 아래로 내려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이없게도 조종사의 수동 조종과 MCAS의 자동 조종이 서로 힘겨루기를 한 운항 데이터가 확인되었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보잉사의 선택에서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에어버스가 기존 모델을 조금만 바꿔 성공했다고 해도 보잉사의 모델 개발에도 비슷한 전략이 가능할지 기술적 문제는 없는지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역학적 불안정성을 자동 시스템으로 잡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엔진을 장착해 안정성이 낮아졌다면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전체를 새로 설계하는 것이 나았을 것입니다. 필자가 학부생이었던 시절 수업 시간에 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공대생인 여러분들이 의사처럼 사람을 살리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계산 하나 잘못해서 만든 물건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비행 중 한쪽 날개가 사라진다면? 비행 중에 날개가 부서진다면 바로 추락하겠죠. 그런데 한쪽 날개가 완전히 사라지고도 안전하게 착륙한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1983년 이스라엘 공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 대의 전투기가 모의 전투 훈련 중이었는데 그중 한 대가 기계 이상으로 폭발했습니다. 다행히 조종사는 폭발 전에 탈출했지만 그 전투기가 추락하면서 다른 전투기의 오른쪽 날개에 부딪혔습니다. 오른쪽 날개가 없어진 전투기는 조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뒤에 앉아있던 교관은 전투기를 조정하던 훈련병에게 탈출을 지시했지만 훈련병은 전투기의 속도를 일부러 올려 직진 상태를 회복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 양쪽 엔진을 비대칭으로 사용해 결국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사고 후 분석을 해보니 여러 가지 효과가 운 좋게 겹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주 날개의 양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 전투기의 동체와 꼬리 날개에서도 양력이 조금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전투기 조종사는 훗날 방송 인터뷰에서 사고 당시에는 전투기 날개가 없어졌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날개 속에 있던 연료가 새어나와 분사되면서 시야를 가린 것입니다.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난다면 과연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을까요? 이 사고에서 전투기가 추락을 면한 것은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바람에 무너진 다리. 비행기는 공기의 도움으로 뜨고 날기 때문에 공기의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비행기를 설계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풍진동 혹은 플러터도 그중 하나입니다. 비행기의 속도가 빨라지면 공기의 힘을 받아 날개가 진동하는데 공기의 흐름과 날개의 진동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날개 진동이 증폭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날개의 구조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현상입니다. 손으로 플러터 현상을 비슷하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달리는 차에서 손을 내밀어 수평으로 만든 뒤 살짝 아래 위로 각도를 주면 바람의 힘과 손이 버티는 힘이 서로 작용하여 손이 아래 위로 진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플러터는 건축물에도 영향을 줍니다. 1940년 7월 1일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 해협에 길이 약 800m의 긴 현수교가 개통되었습니다. 약 4개월 뒤인 11월 7일 이 다리는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마치 더운 날씨의 엿가락처럼 뒤틀리며 진동하다가 결국 무너집니다. 진동이 여러 시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토네이도에도 끄떡없도록 지어졌다던 다리가 바람에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80여 년 전 사고였지만 당시 촬영된 비디오가 자료로 남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플러터 현상이 만든 사고였습니다. 바람의 힘으로 한 번에 다리가 넘어간 것이 아니라 바람과 다리의 상호작용이 반복 운동을 만들고 진동이 계속되면서 다리가 무너진 것입니다. 재미있는 비행기 주변 이야기. 비행기가 지나가는 자리에 하얗게 궤적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염물질이 가득한 배기가스가 아닌가 의심을 자아내지만 사실 이것은 인공구름에 가깝습니다. 항공기가 다니는 높이의 공기는 매우 차갑습니다. 수증기가 섞인 배기가스가 항공기에서 나오면 차가운 공기와 만나 응축되고 얼어서 하얗게 됩니다. 차가운 유리에 김이 서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늘에 구름처럼 하얀 자취를 남기기 때문에 비행운이라고 부릅니다. 엔진의 개수만큼 줄이 생기므로 비행운을 보고 비행기 엔진 수를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객기 창문 모서리는 둥근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행기 내부에는 사람이 타야 하기 때문에 기압이 일정 수준 이상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행기 바깥은 공기가 희박하고 압력도 낮습니다. 항공기 안팎의 기압 차이 때문에 항공기 몸체는 항상 힘을 받고 그것을 버텨야 합니다. 그 외에 이착륙 시 받는 힘도 대단하죠. 흠 없는 종이의 양 끝단을 잡고 바깥 방향으로 당기면 잘 찢어지지 않지만 가운데를 살짝 찢은 다음 힘을 주면 전체가 쉽게 찢어집니다. 이는 당기는 힘이 찢어진 부분에 집중되어 더 큰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이를 응력 집중이라고 부릅니다. 여객기 창문 모서리가 뾰족하면 그곳에 응력 집중이 생길 수 있고 만에 하나 비행기 몸체가 그 부분부터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드러운 모양으로 모서리를 디자인합니다. 비행기 사고 소식을 들으면 비행기 타기가 두렵습니다. 확률적으로만 보면 비행기 사고율은 일반 교통사고율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세계적으로도 비행 100만 건당 0.37회라고 합니다. 한 번의 사고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작은 사고율이라 하더라도 더 줄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